제가 봉사 시간 좀 챙겨줄 수 있는데. 두려워만 그냥 버티는 거야. 넘어지려 할 땐 기운 내 노래 불러. 만약 길을 헤매일 땐 한 가지만 기억해줘. 우울해질 땐 음악에 몸을 맡겨. 만약 길을 잃었을 땐 늘 네 곁에는 내가 있어. 포기는 마, 고개 들어 and be happy. 네, 모레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조금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 밑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를 가진 형과 몸은 튼튼한데 지능은 5살 수준인 동생. 두 사람이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따뜻한 코미디 영화인데요. 과연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뭔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각본과 연출 맡으신 감독 모셨습니다. 육상유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7년 만입니다. 2012년에 강철대요 국의 철가방 이후에 오랜만에 새 작품 들고 나오셨는데 네. 올해 수요일 날 이제 개봉을 네. 이제 하네요. 어떤 소감이 드십니까? 뭐 오랜만에 제 영화를 개봉하게 돼서 기대도 좀 되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아주 강한 영화도 있고 좀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뭐 극장가의 단연 지금 네. 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각종 기록들 막 다 갈아치우고 관을 잡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한국 영화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꼭 뭐 한국 영화로서의 책임감은 아니고요. 네. 좀 더 이제 그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다양한 영화로서 저희 영화도 좀 보고 뭐 네.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자, 제목에도 들어있지만 일단 소재가 특별합니다. 형과 동생. 그런데 피가 섞인 건 아니고요. 네. 형은 지체장애인인데 머리가 좋고 동생은 키가 크고 몸도 좋고 수영 선수란 말이죠. 그런데 지적장애인입니다. 이런 캐릭터를 써서 관객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감독으로서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은 두 분 다 장애인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비장애인들도 서로 각자가 약간씩의 결핍을 가진 사람들끼리서 돕고 세상을 살자는 그런 쉬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결핍을 가진 네. 누구나 다 결핍을 가지고 네, 있으니까. 누구나 약한 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사람이 그것이 부부거나 아니면 친구거나 연인이거나 동료거나 누구와 오래 같이 있을 때는 그 같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연중에 자신의 어떤 결핍 같은 걸 그분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적으로 이제 캐릭터는 장애인들이니까 장애라면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약점이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본인의 약점이 있는 것이고 빈 곳이 있는데 이제 서로 좀 채워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돕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고요. 저도 영화를 이제 미리 좀 봤는데 감독님 모셔야 되니까 자막을 보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실제 주인공이 있는 거죠. 예.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요? 그 광주에서 오랫동안 똑같은 분들이 같이 사시는 같은 형태의 장애를 가지신 분이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최순기 씨와 박종열 씨라는 분들. 이분들도 그러면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랑 똑같이 한 분은 거의. 지체장애이시고 네, 맞습니다. 머리는 좋으시고 예. 한 분은 뭐죠? 지적장애이시고요. 지적장애이시고 그렇군요. 시나리오도 직접 쓰셨습니다. 네. 쓰실 때 이분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받는다든지 도움을 받으신 게 좀 있나요? 그냥 이분들을 자주 만났고요. 이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큰 공부였고요. 그것은 이제 장애라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접근하는 것에도 큰 공부였지만 그냥 일반 세상을 이해하고 하는데도 아주 큰 공부가 됐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애를 둘러싸는 문제들이 극중에 그 세아 역할을 만든 최승규 씨는 스스로 사회복지사이기도 하십니다. 이 세아 역할이라는 게 이제 아까 형, 형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 갖고 머리는 좋으시고 이분이 이제 실제 인물도 사회복지사. 영화에서도 사회복지사 있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장애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또 사회복지사로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또 이제
시나리오도 같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영화가 재밌어야지 이렇게 하고 오히려 저에게 영화적인 영화 감독 영화적인 것도 입장에서 충고를 많이 하고요. 또 그런 충고를 좋아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그런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장애인 영화 이런 표현은 좋아하지 않지만 장애인을 소재로 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공으로 한 그 장애인 영화들이 꽤 있었는데 네네네. 좋은 영화들이 뭐 물론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일부에서는 좀 지나치게 좀 장애인의 캐릭터를 좀 희화하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비판들도 좀 있었거든요. 실제 인물들도 저기 영화를 좀 보셨는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봤는데 보고 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기 지체장애인 최승규 씨에게 다음날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냐고요? 예, 우리 시사회하는 날 너무 밤늦게 끝나서 이분들이 다시 광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이분은 장애인이신데 먼저 비장애인에 대해서도 왜곡된 입장을 영화가 드러나지 않아서 좋았다고 본인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관점이 또 다르신 거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런 편견 없는 입장을 드러내서 비장애인, 장애인에 대해서 다 그런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가 좋았다 이렇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장애인의 왜곡된 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비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겠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을 이게 이런 영화 속에서 지나치게 피해받거나 아니면 선량한 인물로 묘사하기 위해서 비장애인을 다소 나쁘게 그린달지 악하게 그린달지 이런 게 없어서 좋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면은 극 중에 어떤 캐릭터를 강화하기 위해서 너무 예. 악역을 만든다거나 어떤 이런 갈등을 부분이 아니고 강하게 저도 실제로 한다는. 보니까 현실하고 많이 닮아 있고 또 배려하는 네. 모습들도 네, 많이 네.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 두 사람 주인공 역할을 신하균 씨하고 이광수 씨가 맡았습니다. 네. 신하균 씨야 워낙 연기 잘하시는 분이고 이광수 씨는 지금 런닝맨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네. 아시아에서 아시아 프린스라는 얘기도 네, 듣는다고 하는데 저도 영화 미리 봤습니다만 두 사람의 케미가 화학적인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두 분의 연기 호흡은 어땠는지 좀 감독님으로서. 일단 아주 좋았고요. 네. 신하균 씨가 경험이 많고 이광수 씨는 굉장히 자기 역할에 대해서 섬세한 연기를 하려고 하는 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선배인 신하균 씨가 굉장히 잘 이끌어줬고요. 이광수 씨랑도 서로 이광수 씨도 선배를 따르면서 서로 굉장히 논의를 해서 자기 역할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역할에 몰입을 했냐면은 신하균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역할이고 이광수 씨는 그 휠체어를 늘 밀고 다니는 역할인데 그렇죠. 네. 이제 영화가 컷하면은 영화적 상황이 끝났는데 그 뒤에도 그렇게 다니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제가 보고 좀 웃었던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그 메이킹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영화 봤더니 이런 소소한 일상의 장면들이 감동도 있고 너무너무 웃기는 장면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신하균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좀 조용조용한 성격이 아닌가 평소에 어떻습니까? 영화 촬영 현장에서는요? 그다지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후배들을 상당히 잘 챙기는 그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후배들이 자신이 이렇게 경력 많은 선배에 대해서 어려워할까봐 그걸 미리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이광수 씨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아시아의 프린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만은 같이 베트남도 얼마 전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어땠나요? 엊그제 베트남에 실제로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까? 예, 엄청나더라고요. 베트남에 간 거는 이 영화가 베트남에도 개봉돼서 이제 그 개봉 전 시사회 행사를 저랑 배우들이랑 갔던 건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광수 씨의 인기가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하고 이광수 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 박항서 감독님의 인기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근데 이광수 씨 연기는 엄청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 베트남의 많은 팬들이 이광수 씨를 보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알겠습니다. 자, 이 영화의 배우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연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배우들의 앙상블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관계다 보니까 20년 동안의 자연스러움이 좀 묻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동구가 도장 꺼내. 도장. 학생은 수행평가용이니까 시간당 5,000원씩, 봉사 20시간에 10만 원, 봉사 보고서는 따로 3만 원 따라. 총 13만 원! 13만 원! 유광수 씨가 업어주고 눕혀주고 다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동구가 세아 오빠가 필요한 거를 알아챈다는 게 신영재보다 가까운 존재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강의구청에서 장애인에게 친절한 업소 선정할 때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릴게요. 몸 위로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소름이 끼쳤던 것 같아요. 대사가 많지가 않아서 말 외에 행동이나 눈빛 같은 걸로 표현해야 되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서 몰입도가 엄청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선을 잘 지켜가면서 재미와 감동을 다 줄 수 있는 인물을 표현했어요. 이영이란 캐릭터가 동구를 좀 가르쳐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여 실력이 되는 캐릭터였어서 4달 동안 광수 오빠랑 수영 연습을 시간 날 때마다 했었던 것 같아요. 이승우 씨도 연기에 대한 센스, 감이 좋은 분이어서 아주 좋은 앙상블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특색 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행동을 표현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캐릭터들의 행동도 행동이지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신하균 씨 역할을 맡은 세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제 늘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액션이랄 게 별로 네, 액션이랄 게 없고 저는 그렇게 앉아 있는 분의 입장을 제가 많이 생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앉아 있었을 때 느끼는 어떤 때 어떤 무력감 혹은 돌발적인 공격성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외에는 저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뭐 유머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것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장애인분들을 타자화나 대상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다른 부분은 그냥 저와 똑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광수 씨는 이제 지적장애자로 흔히들 지적장애자를 뭐 5세의 지능이다, 7세의 지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광수 씨랑 같이 그 부분을 순수한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이건 순수한 사람을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눈빛도 표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 동의를 해주고 그래서 같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 이제 전작들 보면 반가반가. 네. 반가반가의 감독님으로 다들 아실 텐데 이 반가반가는 이주노동자의 네, 네. 강철대오 네. 이게 철가방 네. 이거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운동권 네, 네. 학생들 얘기가 들어 있어요. 이번 나의 특별한 형제는 장애인 문제를 네, 좀 네. 다루고 있고요. 소재는 상당히 무거운 소재입니다. 사회성도 네, 짙고요. 네. 그런데 감독님이 항상 해오셨던 영화는 코미디입니다. 네, 네. 왜 코미디라는 장르를 택하시는 건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미디가 저는 1차적으로 약자들을 위한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를테면 비극, 예를 들면 스릴러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의 대결과이고 그렇네요. 코미디는 약자들에 대해서 약간 시선을 두고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이제 약자들이 처해 있는 사회 구조나 이런 거를 바꿔보자는 취지의 영화들은 또 강한 리얼리즘 영화가 있을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할 일은 이분들을 코미디를 통해서 유머 속에서 친근하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더 그분들을 친근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약자 코미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내적인 질문. 네. 그 시설, 어렸을 때부터 커온 신하균 씨, 이광수 씨, 세아랑 동구가 자랐던 네. 곳의 이름이 네네. 책임의 집이라는 네네.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임의 집이라는 것의 의미, 뭐 감독님이 충분히 의도를 하셨을 거고. 네네네. 제가 어떤 이제 의도?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다가 그 집의 이름을 책임의 집으로 지었는데 네. 그것은 비단 처음에 그 시설에 있던 장애자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 혹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이란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이 삶을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영화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의 육상효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